36쪽 펴시면 7쪽 그리고 뒤에 좀 길어요. 8쪽까지 상사동기라는 고전소설인데 이 상사가 뭐니?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TV나 문학작품들 보면 상사병이 걸렸다고 하잖아. 우리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은 제목을 보고서 아, 이 소설이 연애소설이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애소설인 것 같네? 라고 하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화소들이 있어요.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여자가 있어,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런 소설은 없거든? 왜?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등장하지 않잖아. 그랬을 때 그 갈등의 요소가 삼각관계라든지 부모의 반대라든지 또는 고전소설이라고 했을 때 특히 신분의 차이 또는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니? 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연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혼사장의 화소, 모티프, 첫 번째 이거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 어떤 사건인지 요거 찾기. 알겠지? 그리고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만난단 말이야. 그 결연하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들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회합하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력, 그 조력자의 조력을 통해서 결연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죽음이야,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 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나잖아. 이러한 전기적인 요소가 등장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지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지 깨져버린 채 끝나는지, 요 이야기 구조 찾는 것이다. 본문 보면 중략 있나요? 있죠? 중략 앞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다시 연애소설이다? 뭐뭐 찾는지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대소설과 똑같습니다. 중략 앞뒷부분, 시공간, 표지어 찾으시고 시작 부분, 마지막 부분 찾으시면서 내적 요소인 심리성격, 외적 요소인 상황을 중심으로 스토리 재구성합니다. 실시. 다들 읽으신 것 같네요. 읽고 핵심적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이 확 나눠지죠? 첫 번째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나지? 영영의 이모집. 노파가 영영을 자신의 집으로 왜 불렀지? 부모님 제사. 근데 부모님 제사는 먼저 지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아는 친척, 노숙부 돌아가신 친척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어떻게 바뀌죠? 어디로? 주인공 김생이 급제를 하지. 그래서 뭐를 해요? 축하연을 하잖아. 3일 동안 육아를 그것도 누구네 집 앞에서 회산군댁 앞 길거리에서 하다가 말 위에서 아이고 옛날 생각이 나네 하고 들어누워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서 회산군이 죽은 지 3년 됐잖아. 회산군의 부인이 광대들이 놀이도 보고 싶고 해서 김생을 집안으로 부축해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김생이 깨어난 다음에 여기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영영은 그 상황을 알고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부인이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영이 거기에서 편지를 슬쩍 흘리죠? 이 내용으로 되어 있지. 다시 연애소설에서 결연, 그리고 그 결연의 이전 단계 혼사장애 모티프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남과 그리고 헤어짐의 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 기본적으로 영영과 김생이 만나지 못하는
장벽은 뭐죠? 뭐가 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 신분의 차이지. 영영은 회산군의 궁녀예요. 그래서 사랑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혼사장의 모티프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지. 자, 근데 첫 번째 장면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니? 조력자가 등장하죠. 영영의 이모가 등장하잖아. 노파.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육아 행사. 근데 사실 여기에서 회산군 부인의 경우에는 영영과 김생의 만남을 도와주는 조력자는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그들의 만남과 관련된 소재들이 하나가 있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술잔을 따라주고 그리고 입에 댔다 떼잖아.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물론 소설의 장치이긴 하지만 회산군 부인이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잖아. 그래서 차를 가져오면서 편지를 흘리게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장치. 이야기 구조 정리 좀 하자. 첫 번째 장면, 노파의 집이죠. 물론 노파의 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인물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파의 집에서 김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 그러자 노파가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걱정 마세요. 지성이면 감청이에요. 올 거예요. 했는데 영영이 집 앞에 당도를 했는데 이상하네. 분위기가 왜 그러지? 대무나 버드나무 아래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서는 하인들이 쭉 늘어있는 것을 봤다. 이상하다. 나는 제사 지내러 왔는데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끝내 노파 이모가 꾸짖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너 혹시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사는 먼저 우리가 다 지냈으니까. 근데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우리 아는 사람이야. 김생의 주안상 자리에 영영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술잔을 받게 하죠. 그런 다음에 잔을 입에다가 대었다 떼기만 하였다까지 요 만남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고, 그래서 조력자 노파를 통해서 영영과 그리고 김생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어디에서? 회산군 댁 길거리에서 육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산군 댁으로 들어가게 되죠. 김생, 영영, 부인. 첫 번째 장면에서 이따라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공간과 사건이 다 바뀌지. 중심 인물은 김생과 영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노파와 부인은 물론 말씀드렸지만 노파는 얘들아 확실한 조력자다. 근데 부인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위상은 비슷하지. 만나게끔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 차를 내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편지 툭 하잖아요. 두 번째 장면에서 축하연을 하다가 집을 따고 여기가 거긴고 하고 말에서 떨어져 들어 눕죠. 그리고 그 누워있는 김생을 아이고 광대공영이나 조금 보고 싶은데 집으로 부축하거라. 부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서 4분의 1 지점 보면 회산군 댁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디로 모시고 가니? 서쪽 가오. 요 두 개 괄호 쳐야 되죠. 회산군 댁 그리고 서쪽 가오. 중략 부분 줄거리 바로 밑에 있는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에서 길거리도 괄호 쳐셔야 되죠. 공간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김생이 집에 들어와 있고 영영이 안절부절 붙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김생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놀라는 척 태연하게 아니 이곳이 어디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자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해서 차를 가져오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애정소설, 한문소설이고요.
시간적 배경 명나라 효종 때,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한양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상하. 이 상사동기가 다른 제목은 영영전이에요. 운영전하고 이야기 구조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연적 요소나 비현실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두 주인공이 신분 질서에 항거하며 사랑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전과 유사하지만 운영전과 달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영전으로도 불리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 주인공 김생, 그리고 사랑이 공지된 궁녀 영영이 맺는 애정관계의 곡절을 그려내고 있다. 항상 이러한 금지된 관계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 더 우리한테 잘 들어오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욕망, 욕구라는 것은 금지된 것만을 욕망하는 거잖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무한 자유면 생각해봐. 우리 집이 한국은행이야.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목에 있는 상사동은 김생을 돕는 노파이자 영영의 이모인 노파가 사는 집이 위치해 있는 동네의 지명이고 서울 종묘 근처에 있었다. 발정이 난 상사마가 암내를 맡고 날뛰던 이 동네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붙잡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이 붙여졌다. 전체 줄거리. 명나라 효종 때 성균관 진사 풍류랑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상군의 궁녀인 영녀를 목격하고 그녀를 흠모하게 되고, 하인 막동의 도움을 받아서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서 만나서 연쟁을 고백하고, 요런 우리 첫 번째 장면 요거. 회상군 댁에서 다시 만나서 깊은 이거는 중략 부분이죠. 인연을 맺지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별하게 되고,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혼사장애라는 커다란 화소 속에서 만남과 이별이 계속 중첩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별로 끝나는 운영전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해피엔딩이 있고,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이 육아행차에서 회상군 댁을 지나는 중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났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이잖니? 그리고 변하지 않은 연정을 확인하고 이후에 친구의 도움으로 회상군 댁 부인이 허락을 받아서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벌인 채 해로한다. 첫 번째 장면에서 조력자는 영영의 이모잖아. 두 번째 장면 후략된 부분에서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친구, 그리고 회상군 댁 부인. 두 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삭제, 삽입이 되겠죠. 인물 성격, 김생, 명나라 선비, 그리고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고 벼슬보다 사랑을 중시하는 진취적인 인물이다. 영영, 회상군의 궁녀다. 김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조를 끝까지 지켜 사랑을 성취하는 의지적인 인물이다. 소재의 상징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장면에서 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회상군 댁 부인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오라고 했던 차, 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매개체가 된다. 알아두시고, 행동 특성. 첫 번째 장면에서 손님 전송을 위해 잠시 이곳에 들렀다. 영영을 사무해서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 두 번째 장면에서 말에 떨어져서 우연히 들어와서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이거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능청스럽게 이야기한 것이지, 회상군 댁에 영영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40조 변형 문제 있거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여러분 선택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노파는 김생과 영영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자신과 영영의 친족 관계를 이용했죠. 그래서 제사. 다음 2번, 김생은 노파의 죽은 남편의 친척으로
지나가는 길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방문이죠. 노파가 일부러 만나게 해줬잖아. 답 2번 스토리 위배. 영령은 노파의 집 앞에서 이상함을 느끼지만 노파로 인해서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네. 4번 회산군은 행동이 주체로 드러나지 않지만 김생과 영령의 만남과 헤어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 구조적 장치로서 혼사장애의 모티프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잖아. 다음 선택지 5번 회산군 부인은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광대들이 집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김생을 집으로 들인 거잖아요. 2번 문제 노파의 집 그리고 회산군 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습니다. 1번 노파의 집은 영령이 망설임을 보이는 공간이었고 회산군 댁은 김생이 과거의 인연으로 기쁨을 느꼈죠.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누워 있었지? 선택지 1번 스토리 합치. 2번 노파의 집은 노파의 계획이 성공한 공간. 네. B는 김생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죠. 3번 A와 B는 각각 노파와 김생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홀로 계략을 꾸미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는 참고로 함께 계략을 꾸몄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김생하고 이모하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상 김생이 그곳에 가서 육아를 펼친 거잖아. 일부러 들어놓고. 스토리 위배. 선택지 4번 A는 B와 달리 영령과 김생이 남몰래 인연을 맺게 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략 줄거리 보면 회산군 댁에서 인연을 맺지? 스토리 위배. 선택지 5번 B는 영령과 김생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죠. 둘 다죠. 3번 문제 봅니다. 제사와 육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와 육아는 모두 김생이 영령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죠. 두 번째, 제사와 육아는 각각 영령과 회산군 부인을 속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요. 다음 3번, 각각 영령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건.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됐나요? 이유는 들킬까봐. 그래서 안절부절 못했잖아. 스토리 합치. 제사와 육아는 각각 노파와 회산군 부인이 김생에게 조력자의 역할? 니은은 아니죠. 노파는 해당이 되지만. 스토리 위배. 답은 4번. 5번. 제사는 영령에게 외출이 타당한 이유. 부모의 제사. 그래서 궁에서 나왔잖아. 육아는 김생에게 취해서 눕는 것에 대한 핑계.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영령과 운영 모두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는 해, 저녁 하늘, 바다같이 크고 넓은 정 이런 것들 찾기가 쉽지는 않았네요. 선택지 2번 영령은 운영과 달리 자연물과 자신의 주체를 뒤바꿨다. 보기의 운영의 편지를 보면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공중에 가두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저를 빈 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애는 주객전도가 있잖아. 선택지 3번 운영이 난군에게 이루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영령의 김생은 이미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급제. 다음 4번 영령과 운영의 사랑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두 편지 모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전에만 있죠. 스토리 위배. 답은 4번. 오히려 얘들아 비정답 선택지보다 정답 선택지가 보다 심플하게 딱 떨어지죠. 선택지 5번. 이거 여러분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령이 상대에게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토로한 것과 달리 운영은 상대에게 작별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죠? 스토리 합치. 답은 4번.